네, 지금 시작할게요. 1분이 지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의자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네.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에 안 나오세요. 아니, 의자 갖고 오셔서, 네. 여기 의자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네. 여기 의자,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은, 네, 들어오실 걸로 알고. 네. 2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부모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버지 부모교육을 하면, 부모님들이 잘 안 오세요. 네, 잘 안 오셔서, 네, 그렇지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녹화를 해 놓으면 또 부모님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지만,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이 부모교육 해드리는 내용을 상담하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이렇게 부모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모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아버지 부모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들, 네, 갖고 왔습니다. 네. 10가지 내용 가지고 왔고, 공지했기 때문에, 그 10가지 내용 다시 짚어보지 않고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어, 몸놀이. 몸놀이가 뭐죠? 몸으로 이제 부모님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야말로. 근데 이제 보통, 이걸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아니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림으로 보자 뭐 이런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몇 개 찾아보다가, 이 괜찮은 거 이제 하나 찾아봤는데, 이거 링크, 이거 강의 안 드릴 거거든요. 강의 안 들으시면은,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몸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돌리는 거, 좌우로 흔드는 거, 여기서 이제 이름을, 해놨더라고요. 뭐, 코알라 어부바, 이렇게 아이를 좌우로 흔드는 거, 아니면은 뭐, 박쥐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뭐, 타이타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허벅지에다 올리고, 예, 이렇게 아이가 균형 잡고, 아니면은 아빠의 이렇게 발등에 아이가 발을 잡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근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아이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발을 넣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이걸 하면 이제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큰 웃음을 보여주죠. 큰 웃음. 네. 큰 웃음을 보여줘요. 그쵸? 네.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이것에 매료되고 이것을 계속 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제, 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 점점 더 해줘 라는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더해줘. 아빠 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꼭 했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몸놀이는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아니면은 몸놀이는 위험하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약간 흥분도가 과해진다. 그렇게 되죠. 아이들이 엄청 흥분하게 되거든요. 뭐 어떤 놀이는 괜찮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팔에 힘이 빠지고, 진짜 힘들다. 예,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아이들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게 애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착 증진 놀이, 애착에 문제가 있다. 애착 그러잖아요. 애착이란 단어 자체가 뒤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어태치먼트거든요.
벽에다가 찰흙을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붙어 있는 게 부착, 이게 어태치먼트거든요. 부착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와 아빠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붙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몸놀이 자체가 이렇게 몸이 부착되잖아요. 예, 이 제가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예전에 운영을 할 때 이 영일세 아기들 있잖아요. 한 12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울음을 잘 달랬어요. 근데 울음을 잘 달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몸을 저하고 밀착하는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지지되어 있다는 느낌을 넓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아시잖아요.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는 거. 그래서 아이가 딱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안정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아이들은 편안함을, 태반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엄마 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예를 들면은 4살, 5살 아이들도 만약에 울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볼과 볼을 가끔 이렇게 대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되게 따뜻한 볼이 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과 몸이 닿는 면적이 높아진 자체가 아이들은 어쨌든 이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건데, 그래서 특히 좋은 상대가 누구죠? 아빠가 내가 만약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어가지고, 아이와 평소에 친밀 관계가 좀 먼 분한테 괜찮은 놀이 방법이죠. 그래서, 괜찮은 놀이 방법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주 할 경우에 아이가 흥분 상태가 빨리 올라간다. 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할 경우에 아이는 흥분도가 올라가고 더 해달라고 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점점 아이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할수록 아이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간지럼 피우면은 막 너무 간지럽다고 막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 상태가 막 되는 것처럼 깔깔깔깔 웃다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 같이 그 정도로 막 극도로 흥분 상태, 극도로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상태? 예, 이 상태가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 기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통제력을 잃고 절제력을 잃고 이제 너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게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모습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에서만 그쳐주면 그게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제 내가 너무 사랑을 받고 자신감을 받고 이게 절제력이 안 되는 단계까지 되면은 이제 어딘가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린다거나, 예,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통제력을 잃고 막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예뻤던 아이를 엄마 아빠는 혼내게 되는 단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마. 재원아, 그거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잖아가 이제 하지 말랬지가 되고 나중에 소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혼내게 되고 안 되다 며칠 가다가 안 되면 결국은 어, 이 예뻤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심하면 매를 들게 되거나 예, 이 몸놀이에서 출발한 이 관계가 또 어, 심하면 체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놀이를 어, 줄이거나 안 하는 게 맞는 단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유치원에서 보면은 그 극도로 이게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몸놀이를 너무 자주 해줬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혹시 이렇게 몸으로 너무 많이 놀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존재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아버님들이, 이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가 아이한테 많이 시간을 못 내줘서 미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가끔이지만 아이한테, 시간을 이렇게 진하게 잘 놀아줘야겠다. 이 미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게, 획기적인 처방은, 어, 끊어준다 해요. 끊어준단 말은 일단 안 한다. 당분간.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변형시킨 방법이 그냥 가볍게 그냥 안아주는 정도. 예. 그리고 이걸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 정도. 예. 아이가 극도로 웃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안아줄게라는 정도. 예. 그리고 어, 아니, 좌우로 흔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 들어서 안고 있는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정도. 예. 그래서, 아이와 평소에 몸을 붙이고 있는 정도. 예. 요런 식으로 약간 정적으로. 예. 물론 아이는 덜 재밌겠죠.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아이를 들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이런 놀이 정도. 예. 좀 덜 웃죠. 예. 그래서 극도로 흥분하지 않는 정도. 예. 요건 좀 더 이제 덜 웃음의 정도가 덜할 거예요. 아이를 들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어 왈츠, 그러니까 발을 딛고 이렇게 그냥 이제 흥분의 정도가 덜할 거예요. 그리고 한다면 뭐 이렇게 아빠랑 그냥 같이 걸을까? 아빠랑 축구공으로 이렇게 공차기 할까? 아니면은 아빠랑 같이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기 할까? 그 정도. 예, 그때는 이제 몸과 몸이 붙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정도. 예, 그래서 흥분도가 너무 되지 않게. 다만 그때는 시간이 더 들어가죠. 예, 이 몸놀이는 정말 짧은 시간에 아빠의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은 많이 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극도로 아이를 웃게 할 수 있고 행복감을 줄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은 있지만 아이의 흥분도를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점에서 이 단점까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제 하는 교육에 있어서 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애를 너무 방치해 놓아도 안 좋은 거고요. 너무 많이 잔소리하고 옆에 붙어 있어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에게 너무 많이 가르쳐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이 내버려둬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기관에 이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부모님을 보잖아요. 정말 수많은 부모님을 보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지만 어,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기보다는 어느 범주에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끝도 저 끝도 아닌 이 중간 정도 범주에 그러니까 평범이 비범이다라는 말이 정말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더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한 상위 뭐 한 30% 안에 정도만 다 들고 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몸무게도 정상 범주에 있고 혈압도 정상 범주에 있고 네. 뭐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주에 있고 이러면 좋은 것처럼 예. 내가 내 아이에게 적절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잔소리도 적절하게 해주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배고프면은 먹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너무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가 친구한테 미안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 때나 미안해를 남발하면은 너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 끝과 저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라든가 또 어머님 중에서도 어떤 유연한 사고 그래서 절대 안 돼. 이건 틀렸어. 무조건 이래야 해. 특히, 우리, 육아를 하시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은,
난 이제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 헌신해야 돼. 나는 무조건 이래야 돼. 이 앞에 내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많이 달고 살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나보다 훨씬 어린 내 아이에게 아니면 정말 저 길 걸어가는 저 파지를, 저 상자를 줍고 있는 저, 꼬부랑 할머니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지 않을까? 나보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는 게 항상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 마인드가 I am okay, you are okay거든요. 요거, 예, I am okay, you are okay. 요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의 단계는요. I'm not okay, you're okay거든요.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주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 okay고 엄마 아빠가 어, you're okay.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전적인 의지를 부모에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밥 주세요.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똥 쌌다고 만약 구박을 많이 받는 아이인 경우에는, 아, 나도 맞지만, 엄마 나 그렇게 너무 구박하면은, 엄마가 미워요. 라고 하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 너무 많이 구박받은 아이는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어, 나 그렇게 너무, 나 잘못됐다고 하면, 나도 못되게 굴 거예요. 내가 맞고요. 엄마 아빠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5살쯤, 지금 6살쯤 된 아이 중에 거꾸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안자를 붙여가면서 아이들이 어, 엄마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맞고요. I am okay. 엄마 아빠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이게 항문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썼어요. 예. 이게 청개구리 시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맞아요. 나 구박하지 말아요. 나 틀렸다고 하지 말아요. 나 혼내지 말아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부모님들은, 많이 있고요. 이 부모 교육을 들으시는, 그래서 5, 6, 7세 시기에 많이 있으시고, 이걸 지금 잘 넘어가셔야 되고, 이걸 빨리 넘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어, 네가 맞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 너가 맞을 수도 있고 너가 다 틀린 게 아니고 엄마의 말은 이 부분이 맞고 너의 말이 이 부분이 맞아. 그래서 너도 일부 맞고 엄마의 말도 일부분이 맞아. 아빠의 말도 일부분이 맞아. 이렇게 해서 서로 맞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틀리고 아빠가 맞아. 아빠가 틀렸고 네가 맞아. 누가 꼭 이기고 맞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래. 네 말도 그런 건 일리가 있다. 그치만 엄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너도 다 틀린 게 아니고 네 말은 그런 게 맞고, 아빠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둘 다 승자로 만드셔야 돼요. 요런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훈육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스 벗 화법이에요. 그랬구나, 재원아. 근데, 어, 아빠는 그렇게 너를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 그래서, 네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둘 다 승자로 만드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I am okay, you are okay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놀이가 무조건 안 좋다, 몸놀이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하고 멀다. 그래서 좀 소원해졌다. 그래서 아이를 빨리 가깝게 만들고 싶다. 아이에게 흥분을 좀 아이를 가까워지고 싶다. 그럼 필요한 놀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반드시 역효과는 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흥분도가 높다. 아이가 너무, 이 몸놀이가 무조건 공격성을 만들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놀이가 흥분도를 높이고 흥분도가 이 자기 조절 능력을 줄어들게 만들고 자기 조절 능력이 줄어들어서 자꾸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어디 물건을 막 자꾸 정리를 안 하고 떨어뜨리고 이러면 혼내게 되고
더 혼내게 되고, 더 혼내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체벌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이는 더 말 안 듣게 됐고, 더 방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몸놀이가 결국은 안 좋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놀이를 이럴 경우에는 아예 안 하시는 걸로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몸놀이는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예, 조절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공격성이 높다. 예, 내가 아이를 자주 혼내게 된다.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 내 목소리가 날카롭다. 내가 아이를 제압해야 된다. 체벌하고 있다. 예, 그러면 몸놀이를 즉시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오래 머물렀는데, 다른 얘기도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잠깐만요. 어, 음, 네, 목마 태워주는 것도 몸놀이에 해당해요. 네, 몸놀이에 해당해요. 목마 태워주는 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놀이라 함은, 어, 내 몸의 많은 면적이, 아이와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애착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과 몸이 닿는 면적이 커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게 똑같아요. 몸놀이의 일부인 거예요. 스킨십이. 예. 아까 말했잖아요. 애착은 부착하다. 스킨십, 몸과 몸이 가까워져 있다. 몸놀이의 연장선이 애착이에요. 애착. 스킨십이에요. 예, 많이 껴안아준다. 많이 뽀뽀한다. 예, 많이 가까워져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이 많이 혼내는 부모님 있잖아요. 많이 잔소리하는 부모님 있잖아요. 그러면 잔소리 하려면요. 어떻게 되죠? 어, 제가 예를 들면요. 얘를요, 주재원에 나와 있어요. 중국에 아빠가 출장 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달에 한 번, 중국 뭐 상하이 2시간이면 비행기로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한국에 와서 봐요. 2시간이 가까우니까. 예. 그러면 아이한테 잔소리 할 수 있나요? 물론 페이스톡으로 매일 잔소리 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톡 열어가지고 잔소리 하려고 페이스톡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지 잔소리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가까워야 아이한테 스킨십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언어적 자극도 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하고 입학 설명회 때 아니면은 뭐 오리엔테이션 때 저를 여러 명 계시는 중에서 본 이후에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늘어난 게 뭐죠? 저랑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잔소리가. 이게 뒤에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이 스킨십이 늘어나고 대화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애착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일단 거리가 가까워져서, 스킨십이 늘어나고, 언어적 자극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스킨십이 많다? 언어 발달도 빠르다는 거예요. 뽀뽀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언어 자극이 많고 뽀뽀도 많은 친구들은 잔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런 부모님들이 또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너무 예뻐가지고 꼭 껴안는다거나, 예, 하면서 이렇게 뽀뽀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넌 내가 너무 예뻐 죽겠어. 그래서 나는 너랑 너무 떨어지기 싫어. 넌 나랑 너무 연결되어 있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뭐, 그 가사도 있잖아요. 예. 난 너와 너무 연결되어 있어. 예. 그래서 너와 나는 떼어놓을 수 없어. 이런 말로 아이를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려 하고 있을 때, 사실 이게, 물론 아이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시기는 어릴수록이에요. 어릴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계성 존중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하죠. 이게 성교육이에요. 예. 경계성이 존중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게 뭐죠? 경계가 침범이 되는 게, 어, 일단은 성적으로 경계가 침범되는 게 허락 없이 성적으로 침범이 일어나는 게, 어, 성, 그, 성희롱, 그, 성적으로 이제 허락 없이 성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어, 프로이드가 이 인간의 심리를 성과 공격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부착된 상태가 뽀뽀예요. 네, 키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게 삽입이 일어나는 성관계인 거거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공격할 때도 허락 없이 함부로 어, 이게 경계를 침범이 시작되는 게 때리는 거예요. 네, 공격성을 보이는 게. 그리고 어, 허락 없이 남의 경계를 넘어가는 게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건 매우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만, 내가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경우.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이 왜 너는 안 커주니? 왜 이렇게 안 되니? 라고 해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고,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경우에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이를 너무 심하게 잔소리하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체벌하고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때리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모습은 친구를 때릴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친구를 7살, 8살 되는 친구들은,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어, 아이들이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친구에게 애정 표현도 심하게 한다예요. 예. 자꾸 안아보고 싶어 한다. 예, 뽀뽀하려고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계성 존중 교육이에요. 경계성.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와 나는, 부모 자식이지만 경계가 존중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이기 때문에 어, 그래 너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속상하지만 예, 그치 네가 그러려고 그랬겠니?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예. 그래서 좀 속상한 일이지만 예. 그래서 어, 기다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거와 좀 다른 교육이지만 그래서 나는 내향성의 부모인데 아이는 정말 외향형의 아이인 경우에 나는 느린 기질의 엄마인데 아빠인데 아이는 너무 이렇게 성격이 급한 기질의 아이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모 자녀가 너무 다른 기질일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데 아이하고 맞춰가려고 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 근데 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모님인데 이렇게 애정이 많으신 경우에 어,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이런 어? 네. 네. 네네. 이야기 할머님이 여기 이제 인사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 갖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내 아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좀 혼을 많이 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예뻐해 줄 때 많이 안아주고, 근데 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또 혼내고,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으로 또 한다거나 또, 내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지
혼냈던 것처럼 또 다른 친구를 공격한다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아니면 또 기분이 좋으면 나도 뽀뽀를 한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나와 다른 내 아이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경계를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가깝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언어이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제 그림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15점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부모님이 외향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직장을 안 갖고 계실 경우가 높다. 예,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이하고 이제 함께 있을 때 거실에서 같이 생활한다. 어떤 부모님 보면은 직장을 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방에서 거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방에서 활동하시는 경우에 1번 영역이 점수가 낮아요. 예, 아이는 아이 방에, 엄마는 엄마 방에, 아빠는 또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 하고 일하시고 TV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언어적 자극이 없고 스킨십도 적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부모가 가까우면은 짧은 시간 같이 있어도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이하고 제가 좋은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 이게 예를 들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뭘 했냐면은 음, 같이 어, 요리 설명 대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7살, 8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어, 뭐라냐면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가 각국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현재 무슨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각국의 정상들로서 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네, 그리고 말하기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애착의 질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어떤 가족을 제가 지금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좀 다른 예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건강하게 가깝다는 증거예요. 네, 건강하게 가깝다는 증거. 아무튼 이 건강하게 가까운 쪽은 늘어나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냐?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이걸 훈육을 할 때, 예쁜 말을 쓰지 않고 훈육을 할 때, 유메시지를 줄 때, 넌 왜 그러니? 예. 아니면 물리적 체벌을 가할 때, 아니면 안 예쁜 말로, 강압적인 말로 할 때, 이럴 때, 기다려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훈육이 아니라 체벌이 되고, 혼내는 게 돼서 이게 이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아이메시지 같은 걸 써주셨는데, 뒤에 아이메시지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러면 결국은 2번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킨십이, 그러면은, 어, 뭐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스킨십 그러면은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느 정도 꼭 껴안아주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몸놀이와 똑같아요. 내가 아이를 너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내가 20살 먹은 대학생이 된 내 아들에게 엄마로서 내 딸에게 아빠로서 막 이렇게 입술 뽀뽀를 하지 않잖아요. 하면 이상한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강하게 껴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2학년 됐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안아주려고 할 때, 아빠, 친구들 본다고. 2학년, 2학년 됐을 때, 부끄럽다고. 그런데 이제 3학년 되니까 오히려 또, 어,
이렇게 저랑 놀이공원 갔을 때 저랑 껴안고 있는 거를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 아이가 어 아이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 내가 넌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오히려 부모로서 내가 외로워서 이 아이에게 너무 의지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려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부가 더 가까워져서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 해소 창구로서 직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예, 직장과, 부부 관계로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이에게 너무, 예, 아이에게 너무 의지해서 넌 내 거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킨십이라는 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아이를, 이렇게 몸놀이가 조절이 돼야 되는 것처럼 스킨십도 너무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으스러지듯이 꼭 껴안아주는 거라든가 이건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킨십을 너무 빈도와 강도가 너무 세다 이러면은 그건 조금 나이가 올라가면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앵무새 키우잖아요. 우리 향기 있잖아요. 예, 향기가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뽀뽀였어요. 뽀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도 애착을 중시하고 예, 어, 제 딸이 저보고 뽀뽀쟁이라고, 예, 뽀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예,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가 너무, 구속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예, 내 자식을.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어, 네, 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넌 내 거야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내 아이가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어서 고쳐주려고 많이 할수록, 내 아이도 다른 아이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해요. 예,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려고 하게 되고, 나중에 뽀뽀하기, 화장실에서 훔쳐보기 등을 하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주기. 예, 빨리 한 번에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10번 화내는 것보다 천천히 기다렸다가 조용히 한 번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낫다. 네. 나 전달법 뒤에 얘기한다는데 여기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네, 나 전달법은 상호작용 교육에도 말씀드리지만 1단계가 감정 표현하기예요. 재원이가 그렇게 갑자기 친구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는 도현이가 재원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어. 깜짝 놀랐어. 무서웠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듣고 놀랬어. 그래서 요구사항 말하기.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첫 번째가 감정 표현하기예요. 재원이가 어,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내가 깜짝 놀랬어. 예. 엄마가 놀랬어. 아빠가 놀랬어. 감정 표현하기가 첫 번째 단계. 자, 재원이가 저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걸 계속하니까, 어,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아저씨가 올라올까 봐 걱정돼. 자꾸 재원이가 화가 났다고 여기를 쿵쿵쿵 때리니까 아빠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해. 감정 표현. 그래서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매일 그렇게, 어, 야근하면서 늦게 오니까, 어, 내가 혼자 씻기고, 애 밥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나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 표현하기. 그,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중에 5일 내내 나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2번이라도 와서 같이 해주면 좋겠어. 요구사항 말하기.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가 편한 며느리라고 해도, 어,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너무 낮아진 느낌이 들고, 너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요. 감정 표현하기. 이거를 뉴메시지로 볼까?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뉴메시지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주어가 시어머니인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를 한 거예요. 어, 왜 그래? 왜 그래가 대표적인 뉴메시지. 너 왜 그래거든요. 예, 왜 그래가 대표적인 뉴메시지. 그래서 왜 그래는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구사항 말하기. 요구사항 말하기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머니가 어찌 되었든 저하고 이런 대화를 안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아이메시지를 쓰면요, 일단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속상하고 두렵고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유메시지를 말하면요,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 네 잘못을 인정해야지. 라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는 방어를 시작해요. 이게 대화를 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하자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전쟁을 한번 해볼까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유 메시지는 전쟁을 해보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I 메시지는 협상을 해볼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iMessage에 관해서 교육은 상호작용 교육에서 좀 더 길게 해놨고, 만약에 제가 짧게 한 대여섯 가지 예를 지금 짧은 순간에 이제 막 해놨는데, 예, 저는 iMessage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순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라는 게 궁금하시면 어머님들은 이제 아니면 아버님들은, 이게 되게, 이게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냥 오셔요. 오셔서, 그냥, 아니면은, 지금도 괜찮아요. 이, 이, 이 교육 창에, 예, 메시지에,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iMessage를 어떻게 구사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에 남겨주시면 제가 iMessage를 바꿔드릴게요. 예,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예. 그러니까 네, iMessage가 처음에는 구사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한다, 두 번째 요구사항 말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셔도 정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유치원을 경험하면서 유아교육 일을 하면서,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예쁘게 하기. 그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iMessage 쓰기예요. 네. 그것만 잘하시면 정말, 네, 거의 절반 이상 성공이다. 네. 그리고 행동을 혼내기.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네, 마음 물어보기.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기분이 어때? 이거 물어보시는 거 이것도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얘기할게요. 네, 답정력 되지 않기. 이것도 네,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네, 3번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전능감. 게임에 젖어서, 아이랑 뭐 게임 같은 거 하게 많이 되잖아요. 전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아니면 세상에 녹록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버님들이 항상, 아이한테 조금, 음, 세상이, 이제 아버님들은 상대적으로 더 직장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 아버님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끼리 호된 경쟁 속에서, 살아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빨리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태생이 T가 더 많고요. F보다는. 예. 어머님들은 이렇게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내 태초를 끊고 내가 키우고 있고 내 젖을 먹이고 있고, 예, 내 진짜 혈육 내 몸에서 연결되어 있던 아이니까 똑같이 부모가 같이 낳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태생이 더 져주거든요. 예, 이제 생물학적으로. 근데
그래서 저 이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뭐 제가 정한 숫자긴 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한 만 3세, 우리 시합반, 예, 연령은 95% 거의 져준다. 그냥 거의 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새싹반, 만 4세 연령은 80에서 90% 게임이나 어떤 달리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져준다.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전능감을 줘야 돼요, 전능감. 전능감이 뭐죠? 그 하느님이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의 전능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목적이 뭐죠? 성취 동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네?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 느낌을 줘야지 세상이 녹록치 않은 곳이야를 자꾸 줄 필요가 없어요. 6살들한테 지게 만들면 자꾸 좌절감을 주거든요. 예, 아이들한테는 지금 쓴맛을 줄 때가 아니라 예, 젖는감을 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냥 져주기를 하셔야 돼요. 져주기를 그냥 하셔야 돼요. 8, 90%. 예, 생각보다 높죠? 한 6, 70% 이기고 3, 40%는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6살도, 만사세도 8, 90% 져줘야 되는 시기예요. 예, 대부분 져줘야 된다. 예, 그래서 만 5세.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 연령도 여전히 한 7, 80% 이기고, 아이가 이기게 하고, 져주는데, 이때는 아슬아슬하게 져주기예요. 아슬아슬하게. 예, 너무 대놓고 져주면요, 아이가 이제 알아요.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져준다.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예, 됐을 때는 6, 70% 져준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서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되고 어,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네가 모든 분야에서 1등 할 수는 없고 정말 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만 5세, 만 5세 때부터는 조금씩 알려줘야 되는 게 네가 다 이기기만 하면은 친구들이 너랑 놀기를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준비해야 되는 만 5세 때부터. 네가 다 이기기만 한다면 너랑 친구들이 놀고 싶을까? 라는 말을 슬슬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만 5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 워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예, 저는, 이게 4학년이라고 적을게요. 예,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반드시 알게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예. 그래서 5교학점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분야를 골라서 학점을 채워가야 되는 시기인데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알고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네. 4번 가볼게요. 자기 보호 능력 맞고 다니지 말아라. 조금 맞을 수 있지만 너도 때리는 건 안 돼. 저는 어, 당연히 맞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은데 그치만 아이한테 혹시라도 맞았지만 예, 너도 때려 라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주셔야 되는 말은 너가 나 때리는 거 싫어라는 말을 감정을 표현하기. 예,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이거 싫어의 주어 동사를 보시면 돼요. 아이 메시지를 구사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동사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동사의 주어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동사가 싫어잖아요. 싫어의 주어는 내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메시지가 맞아요. 그래서 어 네가 나 때리는 거 싫어라는 표현을 학습을 시키시면 돼요. 반복해서 이걸 알려주시면 돼요. 때리는 거 싫어. 나 때리면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 감정 표현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가해 친구에게 말하는 거고,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말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요구사항 표현하기. 예. 그래도 계속 친구가 때릴 때는
선생님에게 도와달라라고 이제 알려주기.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고 굵지만 이 내용 다 들어있으니까 강의한 보고 요 워딩을 아이한테 학습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네. 그리고 칭찬할 때는 격렬하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칭찬은 정도에 맞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칭찬해주면 버릇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칭찬을 살짝 인색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이야, 최고인데? 막 이렇게 엄청 극찬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냥 뜨뜻미지근 괜찮네. 아니면 무반응. 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어머니, 괜찮네. 아버님,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번 아닌 것 같고, 네. 2번, 3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omewhere between,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희 부원장의 답이 맞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제 답이 맞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두 사람의 어, 어떤 사이값이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신이 될 수가 없듯이 어떨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섞어 주셔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좀 더 베스트는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른 기준을 갖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연한 사고인 것 같아요. 유연한 사고. 예.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무조건 하나가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네. 어, 그런데,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제가, 2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근데 얘한테, 이야, 최고네! 이래야지만 애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애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7살짜리 애예요. 근데 6살짜리 애예요. 근데 얘는 항상 밥을 같이 먹어줘야지만 애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애가 이상한 거잖아요. 애가 밥을 떠먹여줘야지만 애가 밥을 먹어요. 애가 뭘 해줘야지만 애가 움직여요. 그럼 애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될 걸 신변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유별나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적절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좀 더 애기애기해서. 근데 그럴 수 있죠. 어떤 아이는 12월생으로 태어났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1월생으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12월생으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키가 엄청 커서 1월생보다 더 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체형만이 아기를 낳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1월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더 여리고 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47, 8에 아이 낳은 부모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48에 태어난 부모님 최근에 봤거든요. 상담하면서. 예, 48에 낳으신 부모님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은 근데, 다행히 그분은 불안도가 안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노산을 하신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불안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에서, 어, 상당 기간을,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상당 기간을 보낸 부모님들, 불안도가 높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이렇게 좀 더 과한 칭찬을 하고 키우셔요.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이 교과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 아이가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아이 속에서 어떤 아이는 이 끝에 있네, 어떤 아이는 이 끝에 있네를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상담을 오셔요. 상담을. 왜?
저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아이는 이 끝에 존재하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이 끝에 존재하는구나. 잘 모르시겠잖아요. 아, 내가 어느 정도에 존재하는 부모인지를, 아이인지를. 근데 저희는 보잖아요. 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에 존재하는 아이인지를 이 교실 안에서 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보니까, 그리고 한두 명밖에 안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많이 키워봤잖아요. 저는 이 일을 17년째 하면서 그것도 엄청난 1시간 이상씩의 상담을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답을, 깊은 답을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어, 정답이 있다기보다, 어, 각각에 맞는 답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중간 답이 이게 좀 더 대체로 맞는 답이다. 그래서 너무 과한 답보다는 예, 약간은 과하지 않은 답 이게 대체로 맞는 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훈육 방법은 어, 인도 강도 자주 혼내기보다는 한 번 혼낼 때 따끔하게 정신 바짝 차리게 혼내주는 게 좋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그때그때 말해주는 것이 좋다. 이거는 대체로 좀 더 뒤쪽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들의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어, 특히 이쪽에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내가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평소에 좋은 사람이고 싶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 못 보는데 애한테 싫은 사람이고 싶지 않으셔서 평소에 계속 좋은 모습이다가 한 번 혼낼 때 아주 핵폭탄을 던지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훈육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훈육은 저는 훈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무실에 이제 다른 둘이 싸웠다거나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때렸다거나 어떤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루기 힘들 때 저한테 교무실로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가면은 혼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여기 핵폭탄 절대 금지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체가 너 왜 그랬어? 때리면 돼, 안 돼? 때리는 게 맞아? 라고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라는 훈육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 부분 먼저 하고 갈게요. 어차피 연결되는 얘기니까. 예.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친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 왜 그렇게 친구를 때리니? 이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근데 넌 때렸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답정너의 훈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잘못되었으니까 네가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넌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야지. 너 친구한테 가서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잘못했다고 할 거야? 친구한테 가서 사과할 거야? 그래, 됐어. 자, 올라가자. 이게 제 훈육 방법이 아니고요. 저의 훈육 방법은, 어, 너 그때,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기분이 어땠던 것 같아? 근데 친구는, 너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때 너는 기분이 어땠어? 그때 네가 막, 뭐,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은, 뭔가 화났던 것 같아? 아니면은 뭐가 마음이 급했어? 아니면 그런 일을 그때 상황이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요, 저는 그냥. 네.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친구가 너한테 똑같이 때렸다면 너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어떻게 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 저 아이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 대표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떻게 해보면 가장 좋을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여기 이거를 제가 강의안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훈육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거를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네,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서, 네, 우는 게 아닙니다. 네. 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네.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될까요? 너 잘못했잖아.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다 뭐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그래야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그 답을 정해놓고 그걸 시인하고 이게 마치 고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도만 다르지. 너, 어? 너 간첩이잖아. 간첩이라는 걸 시인해. 그리고 거기 반성문 적어. 자, 검사한테 너 간첩 맞으니까 형 몇 년으로 네가 시인하면은 형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아이한테 느껴지는 효과는 뭐냐면요, 아이는 내가 혼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는, 생각해 보게 돼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어, 대표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런 얘기를 나눠봤을 때, 내가 이게, 그치, 내가 이게 흥분한 상태구나. 내가 이게 화가 나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이런 상태일 때, 내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도 기분이 안 좋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조절하게 돼요. 멈추게 돼요. 왜? 엄마가 멈추고 생각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아빠가 멈추고 생각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아빠가 나를 추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엄마, 아빠가 훈육을 할 때부터 나를 혼내지 않았잖아요. 예쁘게 말해줬잖아요. 나한테 시간을 줬잖아요. 멈추고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내 화를 확 내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나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고, 나의 행동을 조절한다고요.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때린 잘못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너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야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이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을 드릴 거니까 이 강의안들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그냥 예, 평소에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상담을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와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시면서 이런 모델링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면 아니면 이 부모 교육 이 부분을 계속 돌려보시면 훈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훈육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계속 이걸 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효과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끼리 싸울 때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쓰고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제 부모 교육을 듣고 이 워딩을 집에서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 교육을 계속 매달 하잖아요?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이 늘어날수록 상담해 오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날수록 이걸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걸 쓰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이게 퍼지고 퍼져서 저희 유치원이 저희 어린이집이 계속 순화가 돼서 선생님들도 수업을 더 잘하게 돼요. 애들이 차분해지니까.
애들이 수업에 더 잘 참여하게 되니까, 애들이 덜 싸우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때리지 않고 훈육하시니까, 예. 그게 부모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많이 오시라는 거고, 예. 이게 그냥, 이걸 많이 그래서 평소에, 예, 그냥 외우듯이, 예, 써주시고 익숙해지시면 좋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워딩을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나그네 외투는요, 바람이 벗긴 게 아니라 태양이 벗긴 거. 이게 무슨 의미죠? 아이들이 스스로 혼나서 때리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나의 화를 조절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외투를 벗을 수 있게 하려면 부모님이 말을 예쁘게 하셔야 되고, 예, 화를 안 내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예, 이런 워딩을 익혀가시면, 예, 요걸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이런 거 계속, 예, 이런 워딩을. 예, 요게 다 아이메시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부분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한 시간 조금 넘어갔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네. 너무 올라갔네. 아이고, 아이고. 6번인가요? 7번인가요? 지금?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이거네. 6번이었죠. 네. 그래서, 어, 네, 한 번에, 무섭게 터트리시는 것보다요. 예쁘게, 예, 부드럽게,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한 번에 무섭게 제대로 알게 아빠가 또는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란 걸, 나는 맞는 말만 해. 나는 진짜 제대로, 아빠가 혼나는 사람이랑 혼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이런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한 번에 터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혼낸다고 해서 그때그때 잔소리 따라 옆에 붙어가지고 잔소리 이것도 좋은 방법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심증이 확보될 때까지라고 제가 좀 재미나게 쓰려고 그렇게 쓴 것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이게 관찰해 보니까, 얘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거가, 얘가 약간 엄마를, 약간 속이려고 아니면 그 아이의 잔꾀를 부리려고 이랬던 거구나를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어떤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어떤 관찰 패턴이 익혀질 때까지는 좀 살펴보고 나서 엄마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네가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때그때마다 너 이랬지, 너 이건 또 뭐야, 왜 이랬어 이건, 치조하듯이가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혼자 같이 놀아줄 때 옆에 딱 붙어서 놀아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혼자 놀이하도록 하고 가끔 체크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어, 놀아줄 때는, 어,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때로는 같이 옆에 딱 붙어서 놀아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너가 혼자 놀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어떻게 놀고 있나 설거지하고 있다가 가서 같이 이제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계속 붙어 있다면 그것 또한 불가능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 서로를 놓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붙어서 이야, 우와, 잘하고 있네, 멋진데, 라고 하고 있다면,
우와라고 계속 엄청나게 강한 칭찬만 해주고 있다면 그냥 나레이터가 그냥 해설해 주지. 오, 잘하고 있네. 멋진데? 라고 이렇게 담백한 칭찬 정도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질문을 누가 하셨네요. 뭐가 질문이 왔는데 왜 안 보이죠? 예.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이가 찾을 때까지요? 네. 근데 아이가 너무 찾는다. 그러면 또 그거는 찾을 때까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령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너무 아이가 같이 놀아주길 바라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엄마가 지금 이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엄마가 지금 여기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놀고 있으면 또 잠깐 와서 보고 그럴게. 이렇게. 어떨 때는 같이 뭐 이렇게 학습지를 한다거나 같이 해주다가, 지금 이거 좀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엄마 잠깐 이거 하고 올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매 순간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떨 때는 붙어 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잠깐 저거 일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엄청 붙어만 있는 분은 약간 떨어지기를 시도하셔야 된다가 정답인 것 같고요. 예, 정말 엄청 맨날 다 떨어져서 지내던 분이, 가서 계속 붙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지내던 분은 이제 붙기를 시도를 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보면은 그렇게 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방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은 1번 영역이 낮고 전반적으로 어 6개 영역의 발달 지수가 점수가 좀 더 낮아요. 예, 자극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좀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죠. 예, 같이 하는 시간을. 네. 그다음에 매가 맞냐 말이 맞느냐. 매가 약이지 약한 체벌 정도는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악이다 아니면 절대 체벌은 안 된다. 당연히 절대 체벌은 안 된다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때리지 않아야 된다. 혼내지 않아야 된다. 화내지 않아야 된다. 울리지 않아야 된다. 예, 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정호승 시인의 이 문구가 시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김혜자 그 배우가 이제 그런 책을 또 이제 썼는데, 어쨌든 혼내고 화내고 울리고 때리고는 정말 극약 처방이에요. 정말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이건 아이들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요. 어쨌든 그게 강한 말이든요. 혼냈든 때렸든 많이 울렸든 화냈든 그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항상 비교해 드리는데 사우나가 사우나, 냉탕이죠. 예. 그래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 어, 너무 뜨거워서 더웠기 때문에 냉탕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근데 엄청 밖에 추운 데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려면 냉탕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많이 혼나고 화가 쌓여가지고 오면요. 그 화를 유치원에 와서 다 풀어내요. 애들이. 예. 그래서 결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정말 팥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책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좀 그러실 수 있거든요. 예, 화 나실 수 있고 화 내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부부 간에 싸움이 있으셔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으니까 서로 용서하시고 뭐 부부싸움 아니신 경우라도 아이한테 그러셨을 때 어, 부모님이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내 아이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엄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예,
상담 받으러 오시고, 네. 부부 간의 싸움은 일단 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좀 피하는 게 방법이세요. 예, 약간, 예,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 안 나누시는 게 일단 답이에요. 예, 멀어지시는 게 차라리, 어, 싸움보다는 차라리 멀어지는 게 더 답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용서하고 서로 절충안 찾는 게 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어, 결론만 답을 딱딱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 주는 게 맞느냐, 짧고 굵게 행동 목표만 말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최대한 상세히 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이쪽에 저는, 방법을 두고 있어요. 김민준 TV, 아들 TV 보면은 아들은,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문제행동이 심한 경쟁을 초등학생들, 이 대상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아이들은 일단은 이해력이 더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4살, 5살, 6살, 7살들이에요. 그리고, 어, 그 아이들은 또 남자, 여자고, 김민준 TV는 대상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대상이 다른 아이들에 대한 상담 솔루션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을 붙이기 위해 자극을 주어 시작을 하게 된 아이들한테, 남자 아이들한테, 애들아, 너희들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이 말 하나가 남자아이들을 자극시켜서 초등학교 3, 4학년들 애들한테는 빨리 뭔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필요한 말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 또 조금 청개구리로 구는 5, 6, 7살 아이들한테는 긍정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약간 반대로 말하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 어, 제가 제 딸한테 어, 돈가스 그거 아빠가 네가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안 먹으니까 아빠도 다음번에는 혜민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영화 같이 보는 거 아빠도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아이를 오히려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고 넌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런 건 100% 좋지 않은 말이에요. 부정어 쓰는 거. 예, 이건 좋지 않은 말. 예. 네, 그리고 부탁하듯이 진심을 담아 아빠가 우리 재원이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거는 대부분 좋죠. 대부분 좋죠. 예, 그렇지만 끌려가지 않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무한 반복 잔소리보다는 좀 더 질문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를 물어봐 주기. 예, 그러니까 잔소리.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너는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방법이, 어, 가장, 제일 선진적인, 제일 앞서 나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법이니까요. 이게 가장 선진적인, 예, 방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반복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한 거하고 짧고 굵게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가? 근데 요거에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그냥 더 중요한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것보다 그냥 더 중요한 방법은요, 말을 예쁘게 한다. 듣기 좋게. 아이 메시지를 쓰고 중비난보다, 예. 그리고 말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집중해서 집중도가 더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는 거, 예. 눈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같은 방향을 아이가 책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줄 때, 그다음에 같은 영상을 볼 때 학습할 때는 같은 미디어를 보고 있나. 예, 같은 영상을 보면서 학습할 때. 예. 그 마지막, 네, 성악설, 선선설.
아이들은 원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이다. 이제 제가 아까 아이를 훈육할 때 넌 왜 때리니? 라는 그거. 예. 어른들이 아이를 잘 따르면 아이들은 원래 잘못을 안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제가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관련돼서 설명을 할 건데, 드래곤 길들이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드래곤이, 이 바이킹족, 이 바이킹족의, 아들인데, 이 바이킹족의 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드래곤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니까 이 드래곤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바이킹족 왕의 아들이 얘를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은 얘네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얘네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길들이면은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얘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너랑 사이좋게 잘 지낼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얘하고 친해졌어요. 예. 근데, 얘가, 이 주인공의 아빠예요. 근데 놈들은 이 드래곤들은 수백의 바이킹을 죽였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드래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저 드래곤들이 우리한테 방어하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라는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아이가 겁쟁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래곤을 너무 잘 다뤄서 얘가 전사로 뽑혔어요. 최후의 1인으로. 근데 어, 이, 얘가 길들인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드래곤이 얘를 보호해 주려고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를 죽이려고 나타난 줄 알고 얘를 보호해주러 나타났는데, 그래서 얘가 얘한테 그런 거예요. 투스리스? 이빨이 없는 투스리스예요. 예, 얘 공룡한테. 안 돼, 내 친구니까 다른 애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여러분 모두 이걸 봐야 돼요. 얘가 포악한 공룡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얘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너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믿음도 잃었고, 저 공룡도 잃었고, 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고. 와, 모든 걸 다 잃었네. 너희 아버지 바이킹 친구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알아보니까 이 드래곤, 제일 우두머리 드래곤, 괴물 같은 큰 드래곤이 이 작은 드래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고 있던 거지. 진짜 드래곤들은 사람을 죽이는 나쁜 드래곤이 아니라 착한 드래곤이었어요. 그래서 그 드래곤들을 들하고 친해져서 그 드래곤들을 과 힘을 합쳐서 그 큰 나쁜 드래곤을 물리치고 그 드래곤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라는 게 이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드래곤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기 전에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와 우리는 드래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똑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혼내야지 말을 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혼내야지 말을 듣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이 드래곤들처럼요, 본질적으로 착하고 본질적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제가 이거 캡처를 뜨고 있는 동안, 어젯밤에 뜨고 있었어요. 이거 뜨고 있는 동안 제 앵무새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머리를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제 앵무새가 어제 이게 되게 앵무새가 자기 주인을 사랑한다는 표시래요. 제 이를 골라주듯이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예, 예, 앵무새를 이렇게 제 머리를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 네, 웃기죠? 네, 웃기죠? 네. 그래서 저희 저는 그걸 믿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막 다른 친구들을 때렸다고 어,
저한테 교무실에서 이야기 나누고 간 친구들이 저랑 사이가 제일 가까워요. 예. 저한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저한테 얘기 나눠주세요 하고 저한테 교무실로 왔다 간 친구들 있잖아요. 저만 보면 와서 안고 가요. 제 좋다고. 예, 저랑 얘기 나눠줘서 좋다고. 자기 마음 알아줘서 좋다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런 분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해주셔야 되는 행동은 이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행동은 이거고, 해주셔야 되는 행동은 이거라는 거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 드래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너는 왜 친구를 때렸니? 너는 왜 어, 친구한테 그렇게, 친구를 괴롭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때 너 힘들었겠다. 너 왜 그렇게 한 것 같아?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표원장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 나눠볼까? 라고 하면 여기 제가 애를 제 어깨에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날아와가지고 제 어깨에 앉아가지고 애정 표현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더우니까 이 나그네가 스스로, 예, 태양이 덥게 만들어서 스스로 옷을 벗었던 것처럼, 네, 이 행동을 혼내는 게 아니라, 원인을 같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예, 자연스럽게 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가지셔야 될 거는 아빠의 적극성, 어떤 면에서는 공격성이고요. 결단력이고요. 아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건 엄마의 공감 능력, 엄마의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은 것. 제가 이제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 이것도 잘했어요. 저것도 잘했어요. 당연히 그건 중요한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도, 중요한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도 힘든 경우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뭔가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들은 그런 부드러움, 그래서, 어, 내가 아버님들이 필요한 건 아이들한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못 해줬기 때문에 순간 몸놀이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한 번에 무섭게 혼내서 내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세상이 무서운 것임을 한 번에 알려주려 한다거나 라고 하기보다는 어, 어쨌든 아이메시지를 쓴다거나 이런 워딩을 조금 공부하듯이 조금 학습하실 필요도 조금 있고, 어쨌든 이 마인드를 조금 알아가시는 거,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12시가 됐네요. 네. 힘드시면 상담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상담을 빨리빨리 만 5세부터 상담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상담 시작할게요. 네네. 네. 힘드신 일이 있으면 상담을 네, 상담 신청하시면 지금도 상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정해진 상담 아니더라도 상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유치원에는 거의 있으니까 상담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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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에 부모교육 때 뵙고,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고요. 네. 강의는 강의안과 함께 내일 어린이집 거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아, 지난달 것도 부모교육 못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부모교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와주신 부모님도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